저는 오늘도 엄마 부엌 문을 엽니다. 정리된 그릇들, 깨끗한 싱크대, 아무도 쓰지 않는 가스레인지. 예전에는 이 문을 여는 게 너무 당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문이 너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열어도 예전 그 따뜻한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어릴 땐 하루에도 몇 번씩 열었던 문, 중학생 땐 피하고 싶었던 문, 그리고 지금 열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 문. 오늘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엄마와 저, 그리고 이 부엌에 관한 이야기를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이 떠오릅니다. 저는 엄마 부엌에 맨날 들어갔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오면 가장 먼저 부엌으로 달려갔죠. 엄마, 나왔어. 배고파. 문을 열면 엄마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를 하고 계셨고 언제나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어요. 그래, 우리 딸. 손 씻고 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놨어. 엄마는 요리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엄마 손을 거치면 뭐든 맛있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엄마가 요리하시는 걸 구경했습니다. 칼질 소리, 지글지글 볶는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그 소리들이 너무 좋았어요. 엄마, 이거 뭐 만드는 거야?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 조금만 기다려. 나도 도와줄까? 그럼 우리 딸이 파 좀 썰어줄래? 엄마는 작은 칼과 도마를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저는 엄마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반찬을 이것저것 제 앞에 놓아주시면서 물어보셨죠.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선생님이 잘 그렸대. 우리 딸 진짜 잘 그리지. 나중에 엄마한테도 보여줘. 응. 엄마, 이거 진짜 맛있어? 세상에서 엄마가 제일 요리 잘하는 것 같아. 그래? 그럼 우리 딸 더 먹어. 엄마는 웃으시며 제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주셨어요.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쿠키도 만들고, 케이크도 만들고, 만두도 빚었어요. 엄마, 나 이거 동그랗게 만들었어. 어때? 우와, 우리 딸 손재주 좋은데? 엄마보다 더 예쁜데? 진짜? 히. 밀가루 묻은 손으로 서로 얼굴에 장난치면서 웃었던 기억.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중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사춘기가 왔고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 제일 중요했고 엄마는 그냥 잔소리꾼으로만 보였습니다. 밥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었어.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지금 먹어야지. 식으면 맛없어. 아, 알았다고. 나중에 먹는다니까. 저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엄마가 몇 시간씩 준비하신 음식도 이제 귀찮기만 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떡볶이 먹고 오면 배가 불렀고 집에서 밥 먹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어요. 왜 맨날 같은 반찬만 해? 친구 엄마는 매일 다른 거 해준대. 그 말을 들은 엄마의 표정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부르시면 짜증이 났습니다. 딸아, 잠깐만 와봐. 엄마 좀 도와줘. 바빠. 숙제해야 돼. 금방이야. 이것만 들어줘. 에이, 진짜. 맨날 시키기만 해. 저는 짜증을 내며 부엌에 들어갔다가 대충 일을 하고 나와버렸어요. 주말에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생기면서 엄마와 요리하는 시간은 사라졌습니다. 딸아, 오늘 같이 쿠키 만들까? 내가 좋아하던 거. 엄마, 나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다음에. 그래, 다음에 하자.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풀이 죽은 것 같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친구들과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엄마한테는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어디야? 도서관이라니까. 공부하고 있어. 거짓말하지 마. 민지 엄마가 민지랑 같이 PC방에 있는 거 봤대. 들켰습니다. 그래서 집에 당장 와. 저는 짜증을 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들어서자 엄마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 뭐, 너 요즘 왜 이래? 거짓말하고 공부는 안 하고. 엄마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 나 혼자 좀 있고 싶다고. 혼자 있는 게 친구들이랑 PC방 가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에이, 몰라. 엄마는 나만 괴롭히네.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괴롭히는 게 아니야. 엄마는 내가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간섭이지. 맨날 이래저래 하지 말라고.
딸아, 엄마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저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어요. 복도에서 엄마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깊은 한숨. 하지만 저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가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차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 냄비 올려놓는 소리. 예전엔 그 소리가 좋았는데, 이젠 그냥 소음으로만 들렸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름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어요. 솔직히 말하면 별로 좋은 친구들은 아니었습니다. 수업 빠지고 선생님께 대들고 그런 애들이었죠. 엄마는 걱정하셨어요. 요즘 친구들 바뀐 거 아니야? 엄마가 보기엔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엄마가 내 친구를 뭘 안다고. 엄마가 다 겪어봐서 아는 거야. 그 애들 너한테 안 좋은 영향 줄 것 같아. 안 그래. 그 애들이 나한텐 제일 잘해줘. 딸아, 엄마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 엄마는 맨날 내가 하는 거 마음에 안 드네. 저는 엄마 말을 무시하고 그 친구들과 더 어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졌어요. 학교에서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함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쳤다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직접 훔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서 있었을 뿐이죠. 근데 그것도 같이 가담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는 학교에 오셨어요. 상담실에서 담임 선생님, 편의점 주인 앞에서 고개를 숙이시는 엄마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이를 제대로 못 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잘못 때문에 엄마가 창피를 당하고 계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옆에서 그냥 고개만 숙이고 서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 애들이랑 어울리지 마. 제발 부탁이야. 엄마가 내 인생 간섭하지 마. 간섭이 아니야. 걱정하는 거야. 걱정은 무슨. 그냥 나 통제하고 싶은 거잖아. 딸아, 엄마가 왜 이러는지 생각 좀 해봐. 생각 안 해. 엄마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저는 또 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가 고파서 나왔어요. 부엌에 가니 식탁 위에 랩으로 씌워진 밥과 반찬이 있었습니다. 메모지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배고프면 먹어.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놨어. 저는 그 메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친구들과 약속이 있었어요. 엄마한테는 스터디 모임 간다고 했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죠. 밤늦게까지 놀다가 시간을 봤습니다. 12시가 넘었어요. 하지만 저는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기 싫었거든요. 야, 우리 좀 더 놀다 갈까? 어디? 그냥 돌아다니자. 밤 공기도 쐴 겸 친구들과 저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편의점에도 들렀고 공원 벤치에도 앉았어요. 그렇게 시간을 죽였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엄마한테서 전화가 여러 통 왔었어요. 문자도 있었습니다. 어디야? 집에 와. 전화 좀 받아라. 걱정된다. 연락해. 저는 무시했습니다.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친구들과 계속 놀았어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했어요. 현관등이 켜져 있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뭔가 보였어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계단 중간쯤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엄마였습니다. 엄마가 계단에 쓰러져 계셨어요.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고 손도 까져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저는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엄마의 몸이 차가웠어요. 얼마나 오래 이렇게 계셨던 걸까요? 엄마, 일어나! 엄마! 엄마는 눈을 겨우 뜨셨습니다. 왔구나. 엄마, 왜 이래?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안 들어왔어. 밖에 나가서 기다렸어. 계단에서 헛디뎠어. 엄마는 저를 기다리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신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저희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엄마는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하지만 엄마 손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엄마를 데려가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딸입니다. 환자분 무릎과 손 상처는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를 봤는데 췌장 수치가 심상치 않습니다. 췌장이요. 네,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엄마, 병실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엄마, 의사 선생님이 검사 받아야 한대. 췌장이. 괜찮아. 그냥 과로한 거야. 뭐가 괜찮아. 검사 받아야 한대. 당장 내일. 검사는 안 받아도 돼.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왜 안 받는데? 괜찮으니까. 엄마가 내 몸 내가 알아. 몰라. 엄마는 모른다고. 검사 받아야 돼.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늦게 들어와서 엄마가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제발 검사 받아줘. 엄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제발 검사 받아줘. 저는 엄마 손을 잡고 계속 울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검사를 받으셨어요.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저와 엄마를 진료실로 부르셨어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뭐가 안 좋다는 거예요? 췌장암입니다. 이기로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췌장암, 이기. 그게 무슨... 다행히 아직 수술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는 그냥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엄마, 이게 뭐야? 언제부터 아팠던 거야? 엄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진료실을 나와서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췌장암. 내 엄마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자꾸 넘어지셨던 것, 손이 떨렸던 것, 밥을 잘 안 드셨던 것, 얼굴이 수척해지셨던 것, 다 신호였는데 저는 무시했어요.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엄마한테 화내고 짜증내고 상처를 주는 동안 엄마는 혼자 아파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엄마 병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엄마한테 너무 못됐어.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조금만 더 일찍 알았으면. 됐어. 이제 치료받으면 되잖아. 엄마는 여전히 저를 걱정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잘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서 엄마 곁에 있었어요. 엄마,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사다 줄게. 괜찮아. 입맛이 없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힘내야 하잖아. 저는 엄마가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사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몇 숟가락 드시다가 그만두셨어요. 항암 치료는 엄마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 얼굴은 더 수척해지셨어요. 체중도 많이 줄으셨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 눈에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몇 달의 치료 끝에 엄마는 퇴원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온 엄마는 예전보다 많이 약해지셨지만 그래도 웃으셨어요. 집이 제일 좋네. 엄마, 이제 푹 쉬어. 내가 다 할게. 저는 엄마를 위해 모든 걸 했습니다.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특히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엄마가 드실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서 만들었어요. 죽도 끓이고 미음도 만들고 부드러운 반찬들도 준비했습니다. 엄마, 이거 먹어봐. 소화 잘 되는 거야. 우리 딸이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됐네. 엄마가 가르쳐줬잖아. 예전에. 그랬지. 엄마는 웃으셨지만 그 웃음에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엄마는 다시 입원하셨어요. 암이 재발한 건 아니었지만 합병증이 생긴 거였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감염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엄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면회 시간에만 잠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엄마, 나야. 들려?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눈을 겨우 뜨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딸. 엄마, 힘내. 이것도 이겨낼 수 있어. 엄마는 강하잖아. 미안해.
엄마가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무슨 소리야. 엄마 아직 나한테 해줄 거 많잖아. 나랑 같이 요리도 해야 되고, 대학 졸업식도 와야 되고. 엄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어요. 엄마, 이제 너무 힘들어. 안 돼. 엄마 포기하면 안 돼. 제발. 저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엄마는 아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환자분이 너무 약해지셨습니다. 저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나야. 엄마, 일어나. 엄마는 대답이 없으셨어요. 엄마, 제발, 눈 좀 떠봐. 응, 나 여기 있잖아. 저는 엄마 손을 잡고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진짜 너무 못됐어. 엄마한테 화내고, 상처 주고, 다 후회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아프다고 했을 때 내가 무시했잖아. 엄마가 도와달라고 할 때 짜증냈잖아. 그거 다 후회돼.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나한테 기회 한 번만 더 줘. 내가 잘할게. 엄마한테 잘할게. 매일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좋아하는 잡채도 만들어줄게.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새벽 4시쯤이었을까요? 모니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보호자분, 잠시 나가 계셔야 합니다. 안 돼요. 엄마. 간호사가 저를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중환자실 밖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신을 믿지도 않았지만 그때는 누구라도 좋았습니다. 제발 엄마 살려주세요. 내가 뭐든 할게요. 제발. 1시간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그분의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유감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아니에요. 환자분께서 편안히 가셨습니다. 저는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이젠 산소 마스크도 없었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 엄마, 일어나라고. 엄마. 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엄마 곁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아챘으면, 조금만 더 잘했으면.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엄마를 아끼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모두들 저한테 위로의 말을 건네셨지만 제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간의 장례식이 끝나고 엄마를 떠나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저는 엄마 방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 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삐걱. 문이 열렸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부엌. 엄마가 마지막으로 정리해 놓으신 그대로였어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엄마가 입원하기 전에 만들어 놓으신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저는 그 반찬통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콩자반. 엄마 손때가 묻은 반찬통들. 그리고 식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 메모지 한 장이 있었습니다. 엄마 필체였어요. 우리 딸에게 엄마가 요리 못해줘서 미안해.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 데워 먹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사랑해. 저는 그 메모지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 부엌에 들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학교 갔다 와서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엄마가 가르쳐 주신 음식들을 하나씩 만들어 봅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떡볶이. 처음엔 맛이 영 아니었어요. 너무 짜거나 너무 싱겁거나. 하지만 계속 해봤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김치는 이렇게 볶는 거야. 된장은 조금씩 풀어야 해. 불고기는 재워놓는 시간이 중요해. 엄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요리를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매일 이 부엌에 서서 음식을 만드실 때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맛없어.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제가 했던 그 말들이 엄마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엄마는 아프셨는데도, 힘드셨는데도 저를 위해 매일 이 부엌에 서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픈 몸으로. 어느 날
저는 엄마가 마지막으로 만들려고 하셨던 음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잡채였어요. 저는 당면을 삶고 야채를 썰고 하나하나 볶아가며 만들었습니다. 지글지글 볶는 소리, 칼질 소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그 소리들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그리웠습니다. 완성된 잡채를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2개의 그릇을 놓고 앉았어요. 한 젓가락 먹어봤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엄마 맛이었어요. 엄마, 내가 만들었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만들었어.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맛있어, 엄마. 엄마 생각하면서 먹을게. 대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어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매일 하셨던 이 일들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그 일들을 하시면서도 항상 웃으셨던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가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음식을 해줍니다. 너 요리 진짜 잘한다. 누가 가르쳐줬어? 우리 엄마. 엄마? 엄마 요리 선생님이셨어? 아니, 그냥 평범한 엄마였어. 근데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요리사였지. 친구들은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줬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집밥 같아. 응, 엄마 맛이야. 저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가슴 한쪽이 아팠어요. 어느 날, 저는 엄마 방에서 노트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엄마의 레시피 노트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니 엄마 필체로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이는 법, 불고기 만드는 법, 잡채 만드는 법.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 나중에 혼자 살 때를 위해 엄마가 없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사랑하는 딸에게. 저는 그 노트를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저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그 노트를 보며 요리를 했습니다. 엄마가 적어 놓으신 대로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당근은 채 썰기로 해야 맛있어. 간장 양념은 하루 전에 재워놔. 마지막에 참기름 한 방울이 포인트야. 엄마가 옆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면접도 보러 다니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어느 날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 식당 앞을 지나쳤는데 거기서 김치찌개 냄새가 났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엄마가 끓여주시던 김치찌개 냄새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식당으로 들어가서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뜨끈한 김치찌개가 나왔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먹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나 오늘 면접 봐. 잘 볼게.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가 만들어주신 김치찌개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 엄마, 지켜봐줘. 면접은 잘 봤어요. 그리고 얼마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엄마, 나 합격했어. 좋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 텅 빈 부엌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응원해줘서 고마워, 엄마. 저는 그날 저녁 엄마가 좋아하시던 잡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식탁에 2개의 그릇을 놓고 혼자 먹었습니다. 엄마, 맛있어. 이제 엄마 맛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아. 이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분들이 계신가요?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상이 귀찮으신가요?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맨날 똑같은 반찬이네. 이런 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식탁에 앉으세요. 오늘 맛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엄마, 오늘 반찬 맛있어.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나중에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아프시다는 신호를 보내실 때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괜찮아. 피곤한 거야. 이런 말씀 하실 때 한 번만 더 물어보세요. 정말 괜찮아? 병원 가볼까? 그 한마디가 부모님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엄마가 신호를 보내셨는데 저는 무시했습니다. 손이 떨리실 때, 자꾸 넘어지실 때, 밥을 잘 안 드실 때 저는 다 봤지만 못 본 척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잃었습니다. 부엌 문은 언제든 열 수 있지만 그 안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소용없어요. 지금 이 순간 부모님이 계실 때 감사하세요. 저는 오늘도 엄마 부엌 문을 엽니다. 비어있는 부엌을 보면서 엄마를 그리워합니다. 엄마가 서 계시던 자리를 보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떠올립니다.
우리 딸 배고프지?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거 만들어줄게. 그 목소리를 다시는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절대 배 안 고파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엄마가 만들어주시는 모든 음식을 감사히 먹겠다고. 매일 맛있어라고 말하겠다고. 엄마가 아프다고 하실 때 절대 무시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젠 늦었습니다. 여러분은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식탁에 앉으세요. 부모님이 차려주신 밥을 드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맛있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계실 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엄마 부엌문을 엽니다. 그리고 엄마를 위해 요리를 합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신 그 맛을 기억하면서 엄마,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와잼썰은 항상 여러분과 공감하겠습니다.